안녕하세요. 스타와 드라마입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누가 가장 돈 많이 번 트로트 가수일까? 라는 궁금증 가져보신 적 있나요? 무대 위에서 반짝이는 조명 아래 열창하는 모습만큼이나 이들의 통장 잔고도 반짝이고 있다는 사실. 오늘은 트로트계를 뒤흔든 진짜 부자 가수들의 세계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한 인기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이들의 놀라운 자산. 그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단순히 얼마 벌었는지 나열하는 건 저희 스타일이 아니죠. 오늘 영상에서는 자산 규모뿐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불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땀과 전략, 감동까지도 함께 담아봤습니다. 특히 영상 중반부에는 실제 사례와 잘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까지 등장하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엔 여러분이 직접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교훈도 준비되어 있으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가장 인상 깊었던 스타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진짜 부자 트로트 스타 TOP5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1위는 단연 이명웅. 추정자산 약 500억 원으로 트로트계는 물론 대한민국 연예계 전체에서도 손에 꼽히는 거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부자였던 건 아니었습니다. 작은 무대에서 기타 하나 들고 노래하던 청년은 2020년 미스터트롯 우승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승 직후 그에게 쏟아진 광고는 말 그대로 줄을 이었고 행사와 방송 출연 요청도 끝없이 밀려들었죠. 당시 이명웅의 행사 1회 출연료는 약 4천만 원으로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출연료가 높은 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이명웅은 별표, 실외, 별표라는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야말로 그가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핵심 비결이었습니다. 2022년 하나은행 광고 모델로 발탁되면서 금융 신뢰 이미지 위 상징처럼 자리 잡았고 이 광고는 은행권에서 이례적으로 고령층 고객 반응까지 폭발적으로 이끌어내며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단순히 인기 연예인이 아니라 돈을 맡기고 싶은 이미지가 만들어졌던 것이죠. 이는 그가 가진 성실함과 꾸준한 선행 이미지, 그리고 영웅시대 팬덤과의 진정성 있는 교류 덕분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게다가 그는 수익의 대부분을 단순히 소비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공연 수익의 일부를 부동산과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하고 있으며 직접 투자 자문을 받는 팀을 꾸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예인은 인기가 생기면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사라지는 것도 한순간이다 라는 그의 인터뷰 발언은 철저한 자기관리의 일면을 보여줍니다. 또한 팬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는 수익을 만드는 스타 그 이상입니다. 자신의 앨범 수익 중 일부를 사회에 기부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죠. 이는 단순한 선행을 넘어 가수 브랜드를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명웅은 단지 노래를 잘 부르는 트로트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이미지와 신뢰를 경제적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현대형 스타이자 자산가입니다. 인기, 전략, 팬덤, 투자, 그리고 진심 있는 사회활동, 이 모든 요소가 모여 이명웅이라는 브랜드를 500억 원대 자산으로 만든 것입니다. 2위는 행사의 여왕, 그리고 걷는 대기업이라는 별명을 지닌 장윤정. 추정자산 약 400억 원입니다. 2004년 어머나로 전국적인 돌풍을 일으킨 그녀는 단 한 곡으로만 스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수많은 히트곡과 방송 출연, 광고 모델 활동을 병행하며 끊임없이 수익 구조를 다각화시켰습니다. 특히 트로트 가수 중에서도 행사 섭외 1순위로 손꼽히며 1회 행사비가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업계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하지만 장윤정이 진정한 부자로 불리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녀는 연예인 중에서도 손꼽히는 부동산 투자 고수입니다. 2021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빌라 라인원 한남을 50억 원에 매입했는데 불과 10개월 만에 해당 부동산의 시세가 90억 원으로 뛰어 40억 원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서울 여의도의 고급 레지던스 펜트하우스를 53억 원에 분양받아 한강 조망권을 가진 이 프리미엄 자산으로 미래 가치까지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투자 방식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장윤정은 단순히 돈이 생기면 사는 소비형 연예인이 아니라
시장 흐름을 정확히 분석하고 실행하는 전략형 자산가라는 점입니다. 그녀는 방송 중 인터뷰에서 돈이 많아진 게 아니라 관리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는데, 이 한마디는 수많은 젊은 연예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윤정은 자산을 축적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은 스타입니다. 본인의 수익 중 일부를 후배 트로트 가수들을 돕는 데 쓰고 있으며 여러 기부단체와도 꾸준히 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트로트계의 언니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행보로 볼 수 있죠. 요즘처럼 단기 수익에만 집착하는 스타들이 많은 가운데 장윤정은 장기적인 자산 형성과 인격적 리더십을 겸비한 보기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녀의 성공은 단순히 유명세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탄탄한 자기관리와 올바른 판단, 그리고 사람과 돈을 대하는 따뜻한 태도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3위는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살아있는 전설, 남진. 추정자산 약 350억 원입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무대에 서기 시작한 그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대중음악 중심에 올려놓은 인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건 그의 음악적 성과가 아니라 어떻게 반세기 동안 자산을 축적하고 유지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진의 자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저작권 수익입니다. 그의 대표곡들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전국의 노래방에서 불리고 있으며 매달 수천만 원 규모의 저작권료를 꾸준히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둥지와 가슴 아프게 같은 곡들은 세대를 뛰어넘어 사랑받는 명곡으로 남진이라는 브랜드를 계속 시장에 남겨주는 존재죠. 그의 수익 구조는 단순히 저작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공연과 방송 출연은 물론 부동산 투자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서울 강남과 서초 지역에 상가와 주택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고, 해당 부동산들의 가치가 수십 년 사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자산 증식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남진의 또 다른 특징은 지속적인 자기관리와 재산 운영 능력입니다. 오랜 시간 스타로 살아오면서도 낭비 없이 절제된 삶을 지켰고, 주식이나 고위험 투자가 아닌 안정적인 부동산 중심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고수했습니다. 한 예로 그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당시에도 자산을 거의 잃지 않고 버틴 몇 안 되는 연예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동료 연예인들이 주식이나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는 미리 분산 투자와 현금 유동성을 유지한 덕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죠. 더 주목할 점은 그의 가족 중심적 삶과 인간적인 면모입니다. 남진은 한 방송에서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다, 가족과 팬들로부터 존경받는 게 진짜 부자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산의 크기를 넘어 가치를 가진 자산가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즉, 남진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음악적 유산을 남겼을 뿐 아니라 그 유산을 경제적 자산으로 전환시키고 안정적으로 지켜낸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그의 삶은 젊은 스타들에게 단기 수익이 아닌 장기적 가치 축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4위는 트로트계의 또 다른 거장, 나훈아. 추정자산 약 300억 원입니다. 그는 단순한 히트곡 많은 가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중가요 역사에서 나훈아라는 이름은 장르 자체를 상징하는 존재이며, 동시에 대중문화가 어떻게 예술이 되고 예술이 어떻게 자산이 되는지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나훈아의 자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저작권료입니다. 그가 발표한 수많은 명곡은 여전히 노래방 차트를 장식하고 있으며 노래방 기계에 등록된 곡 수만 수백 곡에 이릅니다. 전문가들은 그의 월 저작권 수익이 약 1.5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그의 대표곡 홍시, 무시로, 갈무리 등은 여전히 전국에서 불리며 젊은 트로트 팬들까지도 그의 노래를 부릅니다. 또한 그의 공연 수익도 어마어마합니다. 은퇴를 선언하기 전 몇 차례에 걸친 전국 투어 콘서트는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1회당 수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단 3개월간의 공연 수익이 100억 원을 넘겼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나훈아는 이런 공연을 비즈니스가 아니라 예술로서의 소명으로 접근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방송을 철저히 거부하며 자신의 무대를 오롯이 콘서트로만 만들고자 했죠. 그 결과 티켓 한 장의 희소성과 무대의 가치가 동시에 상승하며 콘텐츠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나훈아가 누리는 삶도 그의 자산에 걸맞게 품격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그가 보유한 차량은 마이바흐 S600으로 국내에서도 희귀한 고급 플래그십 세단입니다. 차량 가격만 약 3억 원에 달하며 이는 그가 단순히 돈을 벌었기 때문에 누리는 사치가 아니라 자신의 상징성과 위치를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방송이나 SNS를 거의 하지 않지만 한 번의 언론 인터뷰 혹은 공연 무대만으로도 수많은 대중의 시선을 끄는 인물입니다. 이것은 그가 희소성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활용하는 전략가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인기라는 것은 자주 보이면 줄어들고 기다리게 하면 더 커진다는 원리를 그는 누구보다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훈아는 은퇴한 부자 가수가 아니라 경제적 자유를 예술적 존엄성과 함께 이룩한 상징적 인물입니다. 그의 재산은 숫자 그 자체보다 브랜드로서의 나훈아를 만들고 지켜온 수십 년간의 전략과 철학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위는 트바로티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김호중. 추정 자산 약 280억 원입니다. 트로트 가수로서의 정체성과 클래식 성악가로서의 음악성,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그는 팬덤의 절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린 대표적인 스타입니다. 김호중의 자산 형성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단연 콘서트 수익입니다. 그는 미스터트롯 출연 이후 본격적인 트로트 시장에 진입하면서도 성악 베이스의 음색을 살린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며 팬덤 중심의 대형 공연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전국 투어 공연을 통해 약 12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트로트계에서도 유례없는 수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팬덤 아리수의 경제적 영향력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공연 티켓을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김호중의 앨범, 굿즈, 광고 상품까지 적극적으로 소비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가 출연한 광고 제품 중 다수가 완판 사례를 기록했고 그는 연간 20억 원 이상을 광고 수익으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기가 많은 것이 아니라 충성도 높은 팬층과의 신뢰관계가 경제적 성과로 연결된 구조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김호중은 또한 기부와 선행활동에서도 눈에 띄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익 일부를 꾸준히 기부하고 있으며 복지시설 후원, 음악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 복무 이후에도 이러한 활동이 멈추지 않았다는 점은 그의 재산 활용 철학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의 투자 방식은 비교적 조심스럽고 보수적인 편입니다. 주식보다 부동산, 단기 상품보다는 안정적 금융상품을 선호하며 안정성과 장기 수익을 중시하는 투자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팬들의 사랑이 없다면 지금의 재산도 없었다며 자산의 근원은 인기보다 신뢰에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김호중의 성공은 단순한 수익 구조가 아닌 팬덤과 아티스트 간의 정서적 연결이 어떻게 경제적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입니다. 음악적 깊이, 팬들과의 신뢰, 사회 기여 의식까지 겸비한 그는 단순한 트로트 스타가 아닌 지속 가능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진짜 부자 스타탑 5위 자산과 성공 전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명웅의 신뢰 기반 수익, 장윤정의 전략적 부동산 투자, 남진의 장기 저작권 관리, 나훈아의 희소성 가치, 김호중의 팬덤 경제, 이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만의 콘텐츠를 자산으로 전환시켰고 그것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성장시켰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진짜 부자란 단기적인 수익보다 장기적인 가치와 신뢰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 빠르게 얻은 돈은 빠르게 사라지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신뢰, 콘텐츠, 철학은 시간이 지나도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트로트 스타들이 수십억, 수백억 원의 자산을 지켜낼 수 있었던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트로트 스타는 누구인가요? 그들의 자산 이야기를 넘어서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가 인상 깊었는지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K-팝 아이돌 중 억대 자산가 탑 5에 대해 심층 분석해드릴 예정입니다. 궁금하시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스타와 드라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